해무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함께 정보를 나누고 함께 행복을 쌓아가는 행복 테트리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해요.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 시대는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주변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실버타운이든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요양원은 선택 상황이 아니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살기 힘들다고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고 출산을 한다 해도 한 자녀만 낳는 집이 많습니다. 당연히 노년 인구가 늘어나게 되지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인구 4명당 1명이 노인인 시대가 온답니다. 이런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이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프다고 누군가 전담으로 집에서 부모를 모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를 간병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산부인과와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요양원이 생겨납니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큰 건물마다 하나씩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양원에 가는 노인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고 부모가 아프면 가족들이 부모 병간호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환경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나이 들어도 요양원 가지 않고 혼자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나이 들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건 4가지 중 첫째는 육체적 자립입니다. 육체적 자립이란 혼자 식사할 수 있고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으며 적어도 내가 사는 내 집 안에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양원에 아무리 가기 싫어도 육체적 자립이 안 되면 특히 대소변을 누군가 받아내야 한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년이 되기 전부터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육체적 자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건강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 해도 팔을 다치신 분은 집안에서 살살 돌아다니며 생활할 수가 있지만 하체를 다쳐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이 요양원에 가야 하니까 하체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꼭 산책을 해주시고 뼈 건강을 위해서 햇볕도 쐬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무뎌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 균형 감각을 높이기 위해 한 발로 서서 버티기 운동을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정신적 자립입니다. 우울증이나 치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자립이 중요한데 정신적 자립을 위해서는 노년의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살게 되더라도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일을 찾아서 해주세요. 절대로 집에서 혼자 멍하니 있지 마셔야 합니다. 자주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웃어주세요. 특히 치아가 안 좋아서 저작 운동을 못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꽃을 많이 사용하시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치매 예방이 되니까 손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병원비, 나중에는 간병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7, 80대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도 바쁘셔서 사실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것만도 버거운 시대를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지요. 그러나 앞으로 7, 80대로 접어들 세대, 즉 지금 5, 60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반드시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올인하고 나서 나중에 자식에게 손 내미지 말고 내 노후를 위한 경제 계획을 내 스스로 미리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를 사는 자녀들에게 나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노년 경제 계획은 내 능력에 맞게 내가 미리미리 세워야 합니다. 보험, 연금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노년에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고착화되고 고집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왕왕 주변 사람들과 특히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단절된다면 나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지로 인해 요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요양원 안 갈 수 있다면 가지 않고 집에서 잘 살다가 조용히 잠자듯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고립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은 줄이고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고집은 줄이고 상대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고 자식들의 뜻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도 마지막을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요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 3가지를 꼭 확인하고 요양원을 정해주세요. 첫째, 요양사가 정식 요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인인가 중국인 요양사인가 확인해 주세요. 요즘은 요양원 요양사가 중국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분들은 저희와 정서도 잘 안 맞고 한국인 요양사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응급 상황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 상주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정기적으로 의사가 요양원에 방문해서 노인들을 케어해 주는지, 응급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주변에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로 환자의 정신적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여러분 모두 미리미리 건강 챙기셔서 9988하게 양로원 가지 않고 노년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무태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